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라는 게 뭔지를 설명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넘어와서 네.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함수들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 파일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묶여있는 덩어리를 패키지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R 유저들이 자기가 만든 함수를 묶어서 패키지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크란이라고 하는 공식 서버에 등록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R 환경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업로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업로드했다고 해서 다 게재를 해주는 건 아닌 거고 그 심사 과정이 있다는 거고 이런 크란 안에 이런 패키지 생태계가 있다는 게 R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록된 패키지가 제가 6월 9일날 확인했을 때 14,357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심사를 다 통과한 패키지가 있는 통과한 거예요. 패키지가 심지어 패키지 버전에 대해서 R의 메인 버전이 있잖아요. 릴리즈 버전, 개발 버전, 그 다음에 올드 릴리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의 다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요. 그럼 3.53 이런 게 나오면 테스트 하셔야 되는 거네요, 패키지. 맞아요. 와. 아니 심지어 저기서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서 자동으로 해줘요. 네, 깨지면 저한테 연락 와요. 그렇죠. 이번에 저 패키지 관리하던 거 하나 깨져갖고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응대를 못하면 탈락하게 돼요? 탈락이죠. 없어져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고 갱신되지 않으면 나가리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 개수는 관리되고 있는 개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지적한 줄 알았었거든요. 네, 네. 14,000개 중에 사실 제대로 들어가는 건 요만큼이요가 아니라 14,000개 전부가 관리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무시무시한 어느 사람들이네. 정도의 중복 제거도 됐겠네 그러면 그렇죠? 돼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들은 또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들은 아예 그냥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싹 몰아서 설명해줘요. 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범주끼리 뒤에 가면 이제 크란 태스크라고 하는 거 설명드릴 텐데 범주를 40개로 나눠놨어요. 카테고리가 네네. 그 안에서 비슷한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저랑 지금이라도 R 스터디를 다시 시작하시죠. 나 파이썬 좋은데. 근데 보세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크란에 등록이 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나 크란에다가 안 하고 개인적으로 공유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스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는 GitHub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SNS 같은 건데 쉽게 생각하면 소스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SNS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구나 자기 계정을 만들면 코드를 올릴 수 있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누구든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올라가 있는 R 패키지는 훨씬 더 많겠죠. 그건 셀 수 없이 많겠네. 그렇죠. 정말. 그리고 만약에 당장 어저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크란을 다 통과하지 말고 나는 GitHub으로 오늘 당장 공유할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대신에 거예요. 개런티 되지 않은. 개런티는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보통 R 패키지 개발자들은 GitHub에 우선 올리고 걔를 정기적으로 크랜 등록 버전들을 따로 관리해요. 네, 이거는 개발 버전이다 라고 처음부터 어나운스를 하고 너가 빨리 신기능 적용된 거 쓰고 싶으면 여기 거 설치하고 안정화 버전 쓸 거면 크랜 써라 라고 어나운스를 하죠. 몇 개 앞서 나간 버전을 일반 유저한테 테스트를 시켜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그게 사실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네. 너가 설치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고칠게. 네네. 그게 오픈소스 생태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강점이 있지만 패키지가 많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사면 기본 기능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필요하면 뭐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원하는 기능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이죠. 패키지가 딱 그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R만 설치를 하면 기본적인 통계 모형들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 머신러닝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능이 거의 계속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거고 하고 싶은 분석을 자유롭게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지금 강의 톤으로 바뀌셨어요. 좋은데? 강의톤이에요. 네. 그동안의 모든 방송이랑 다르게. 아 정말요? 말이 좀 빨라지고. 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PPT로 준비해놓고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패키지 얘기 조금 하면 저희 세 명이 다 아는 분 중에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하시는 기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정치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그 국회의원이었나요? 재산 이런 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정부에서 올리는 자료가 다 PDF인 거예요. 네네네. 이분이 배우님 얘기하시는구나. 네. 네. 실명? 뭐 칭찬이에요. 그렇지, 뭐. 칭찬이니까. 네. 저희 배우님이라고 계신데 PDF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패키지를 자기가 만드셨어요. 답답해가지고. 슬픈 건 아직 공개 안 하셨어. 아 진짜요? 네. 패키지는 공개 안 하셨는데 데이터는 공개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를 공개 아직 안 그 하셨어. 결과 발표 때 재밌게 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님이 스스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시기로도 자기는 R을 되게 정식으로 하나씩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 부족한 것들을 다시 거꾸로 기초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실력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비개발자한테 그게 참 좋은. 그래서 그런 사실은 것 같아요. 되게 예전에 추천하신 게 친숙한 언어인 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어차피 개발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 쪽이 계속 이제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패키지 생태계가 발전한 것도 결국에 근간이 이제 오픈 소스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은 기본적으로 R 사용자들은 내가 만든 지식과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이 쌓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 같은 데를 찾아보면 공부할 거리들도 너무 많고 스택 오버플로우 사용법도 스택 좀 오버플로우 같은 알려주시면.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얻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네이버 지식인 지식인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지식이나 질문 올리면 이제 초딩들이 답변하지만 코라 같은 거? 뭐 화질구지가 생각이 나네요. 화질구지? 뭐야? 몰라요? 몰라요? 네. 이 밈을 모른단 말이야? 지식인 전설을 모른단 말이야. 몰라 아, 뭐야. 이거 좀 나중에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어쨌든 네이버 지식인에는 초딩이 답변을 한다면 이런 데 질문 올리면 이제 현업에 있는 분석가들, 뭐 개발자들, 대학에 있는 연구원 이런 분들이 양질의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어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답변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죠. 스택 오버플로우. 네, 처음에 좀 하자면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하다가 나오는 그 스택 오버플로우 되는 에러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네, 네, 아. 네. 제가 어떤 개발하는지 까먹었는데 자바였는지 C였는지 어쨌든 그거의 에러 메시지에서 시작한 거라서 전부 개발에 관련된 질문들만 있고요. 네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쿼라 같은 경우는 유명인에게 질문하자가 처음에 시작이었어서 뭐 누구지? 아 맞아 유명인들이 답변해주는 네, 그런, 직접 답변해주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가 답변해준다 같은 맥락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아 사상은 약간 다르네요. 네, 사상은. 출발이 좀 달라요. 아 그렇구만요. 아, 이상한 사투리가 나네. 당황했어. 그렇구만요라니.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엄청 놀라신 거지.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막 네이밍을 보다 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딱 들으면 이게 있죠. 그거였구나 스택 오버플로우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다 이제 오픈 소스 때문에 생겨나는 생태계인 건데 그 온라인에 콘텐츠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들도 최근에 많고 그다음에 무크 강의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무료로 풀려 있는 PDF 교재들 이런 것도 많고 또 최근에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R은. 네. 기본적으로 R을 쓰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도 뭔가 여기에 기여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서로 즐겁게 하고 있는 거죠. 검색해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기법 중에서 두 집단 간의 연속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t-테스트라는 통계 분석 모형이 있어요. 요 t-테스트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이 앞에 분석 도구들만 바꿔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컨텐츠량이 뭐가 많은가? 예를 들면 뭐 R t-테스트, SPSS t-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당시에 R t-테스트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한 4억 9천 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SPSS도 한 54만 건, 뭐 엑셀도 3,200만 건, 파이썬도 1,700만 건,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R이 많죠. 4억 건이 넘어가니까. 그중에 그러면 4억 건 정도는 본인이 하신 거라고. 예. 네. 그럼 이제 안 받아주네. 전 세계 지금 바빠. 너무 바빠 지금. 질문하지 마. 전 세계 R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t-테스트를 R로 하는 방법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이미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R 문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검색해서 금방금방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반증이 될까요, 그게? 조금 달라요. 사용처가 이쪽에 집중돼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R t-테스트라고 하면 R은 검색어로서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R이라는 알파벳 자체가 분석 그렇죠. 도구가 R은 아니라. 거의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검색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콘텐츠들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의미심장한 R이라고 다 모습. 테스트 확인해봤어요? 그렇진 않죠. 거봐. R이라고 하는 요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우리 데이터 있죠. 올릴 컨텐츠 올릴 때 그 태그를 붙이게 돼 있는데 R을 못 붙이는 거예요. 아, 한 네, 글자요. 한 글자 한 알파벳 글자여서. 한 글자를 못 붙이게 돼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태그를 못 하게 돼. 그래서 많이 쓰는 게 R-STAT이에요. STAT. R-STAT. 아. 그 트위터에서도 유명한 태그는 R-STAT까지 써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언어랑 다르게 다른 언어는 고랭
뭐 얼랭 이러거든요. 랭귀지예요. 아, 근데 랭. R은 R 스탯이에요. 통계 스태티스틱에 네. 썼대요. 이거를 11회 만에 알았네. 알았어. 이제 태그 잘 넣어드릴게 이제. 아니 우리나라- 물어보셔야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 나만 써. 우리가 쓰죠 뭐 데이터 중에서. 네. 그럼 우리 영어로 방송 알겠습니다. 네. Hi everyone. 그다음에 요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토크 스태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는지를 분석을 해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그래프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압도적으로 R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글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뭐 SPSS, 스테타, 사스, 매틀랩,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거는 이제 통계학과 관련된 정보가 많은 사이트들이에요. 그러면 R은 이미 질문 답변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뭐가 막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질문을 올릴 필요도 없이 검색만 잘하면 이미 답변을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아래 매력에 어떻게 좀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엑셀에 발끝 만큼. 한참 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R은. 일단 로고가 너무 구려. 로고가 너무 구려. 최근 버전 로고는 굉장히 플랫하게 그건 예쁘게 R 잘 스튜디오 로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R R 로고도 로고요?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로고 지금 파이썬도 로고 그 로고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뱀. 아무튼 저희 네. 그 김 팀장님이 이제 R이 얼마나 그 좋은 도구인지에 대해서 매력 어필을 거의 1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큰일 났네. 안정 모른데 이것도. 우리 패널 김 팀장님이 아니라 김 강사님이 이제 약간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청취자분들이 한 0.9배속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 돈 내고 빠르고. 와서.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 저번에 저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야 지금 자기 방송 아니라고 약간 표정이 야 여유를 가져 여유를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너 강의 톤으로 바뀌었다. 약간 이런 게. 그렇구만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간단하게 패널분들 소감 듣고 이제 다음 회차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R은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죄송한데 묘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근거 없이 너무 트렌드화된 건가 아닌가 싶은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이라는 단어와 함께 너무 이렇게 근거도 없이 너무 뜬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R은 이래서 떴어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좀 그런 거를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팟빵에 근거 없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팟빵 방송인데. 이것은 저희 방송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네. 근거 없는 네네. 이라는 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근거 없는. 네. 어쨌든 조금 더 그 원동력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늦게 온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네. 저는 잘 아는 만큼 사실 주장의 허점들이 반대로 보여서 그런 게 또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듣기 눈을 아까 박 박사 없을 때 이거는 박 박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하나가 있어서 뭐였냐면 뭐예요? 이게 근우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근우 라이센스 GNU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 친구 이름인데. 근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보세요. 네. 그 GPL이라고 하는 근우 라이센스라는 건 오픈 소스가 처음에 사람들끼리 소스를 공유하자일 때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장점이 되도록 그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하려고 만든 라이센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스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누가 만든 거 쓴 거야라는 걸 명시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출처를 밝히게 돼 있죠. 출처를. 네, 그리고 공개된 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뺏어서 쓰기만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고쳤으면 고쳐 쓴 거를 강제로 공개하게 해놨어요. 네. 이력을 남기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걔가 고쳤으면 더 좋게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도 공개해야 돼라는 걸 강제해놨어요. 네. 고쳤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엄청 큰 기업들은 그래서 오픈소스를 쓸 때 내가 못 썼어요라고 명시하는 거 다 하는 거랑 자기네가 만든 것 중에 실제로 고쳐 쓴 게 있으면 공개해놔요. 맞아요. 애플에서도 거기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그거 다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마다 자기네가 공개한 오픈소스 사이트들이 다 따로 있어요. 삼성, LG, 애플 다 있어. 정리해 놓은. 카카오도 있고. 고쳐 쓰고 공개 안 하면 라이센스 위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것만 전문으로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수화라고 비용을 대주는 재단들도 있고요. 그게 핵심인 거군요. 네. 제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설명이네요. 역시 당신의 빈자리가 아주 역시. 컸어요. 박 박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수익이 좀 저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그거를 다 때문에 지켜야 하니까. 네. 누가 만든 걸 쓴 거야 작성하는 걸로만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랑 MIT 라이센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 얘네를 뭐라고 또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다시 소스를 강제로 공개해야 되는 라이센스랑 그냥 갖다 쓰기만 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만 명시하면 이난 전제로 갖다 쓰기만 해도 상관없는 라이센스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누는 대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라이센스예요. 자꾸 친구 이름이라고 하니까 친구 이름처럼 들리는데 그누라고. 그리고 보고 싶네. 그리고 사실 그누라기보다는 GPL이라고 많이 불러요. GPL.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막 가져다 쓰면 안 되고 아파치거나 MIT라고 돼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GPL 중에 LGPL이랑 AGPL이라는 게 있는데, LGPL은 갖다 쓰는 거 하고 연결한 걸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를 직접 고치면 오픈해야 되고, 그 다음에 AGPL은 얘를 서비스로 올려 쓰더라도 고쳤으면 공개해야 돼요. RStudi오가 그래요. 네, 좀 AGPL은 그래서 좀 강한, 네, 좀 강한 라이센스에 속하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파이썬도 학습하고 R도 학습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R 유저로서의 아주 작은 걸음마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랐던 역사나 이런 것들도 오늘 김 팀장님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 들었고, 중간에 이제 최 반장님이 궁금하신 걸 좀 물어봐 주신 부분이라든지 박 박사님 보충해 주신 설명들을 들으면서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김 팀장님 소감은 생략을 하고 이따가 계속 말하셔야 되니까. 말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러면 12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R을 학습해보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